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5천 명이 넘는 나치 전범이 유럽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홀로코스트를 설계한 자, 수용소에서 90만 명을 학살한 자, 수천 명을 고문한 자. 이들 모두 가짜 여권을 들고 남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탈출의 배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거룩하다는 곳이 있었습니다. 대체 바티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했습니다. 연합군은 곧바로 전쟁 범죄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뉘른베르크에서는 주요 전범 재판이 열렸고 수천 명의 나치 잔당이 수배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 대부분은 이미 도주를 시작한 뒤였습니다. 친위대 장교들, 수용소 간부들, 학살을 지휘한 관료들. 이들은 군복을 벗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은 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국경지대의 난민 수용소에 숨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전쟁 피난민, 실제로는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자들이었습니다. 연합군의 수색망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고 이 전범들에게는 유럽을 완전히 빠져나갈 방법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그때 로마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알로이스 후달 주교. 바티칸 산하 산타 마리아 델 아니마 성당의 원장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후달은 전쟁 중에도 나치의 동조적인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종전 후 그는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도주 중인 나치 전범들을 직접 돕기로 한 것입니다. 후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박해를 받는 피난민입니다. 하지만 그가 피난민이라 부른 사람들의 정체는 홀로코스트의 핵심 실행자들이었습니다. 후달은 바티칸의 권위를 이용해 체계적인 탈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훗날 이 시스템은 쥐구멍 루트라 불리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조직적인 전범 도주 네트워크의 탄생이었습니다. 쥐구멍 루트는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1단계, 도주 중인 전범이 오스트리아에서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북부로 들어옵니다. 2단계, 후달의 네트워크가 이들에게 가짜 신분을 만들어줍니다. 핵심은 바티칸 난민위원회가 발급하는 신분 확인서였습니다. 이 문서에 가짜 이름과 가짜 출생지가 적혔습니다. 3단계, 이 바티칸 문서를 국제적십자사에 제출하면 여행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바티칸이 보증하면 추가 확인은 없었습니다. 4단계, 이 여행 증명서 한 장이면 제노아나 나폴리 항구에서 남미행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탈출한 인물 중 가장 악명 높은 이름이 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600만 유대인 학살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한 인물입니다. 1950년 여름, 한 남자가 이탈리아 제노아 항구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양복에 중절모를 눌러 쓴 이 남자의 여권에는 리카르도 클레멘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출신 기술자. 하지만 이 남자의 진짜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3개월 전 아이히만은 오스트리아에서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들어왔습니다. 후달의 네트워크가 그를 로마까지 안내했고 바티칸 신분 확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한 장으로 적십자 여행 증명서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1950년 7월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행 여객선에 올라탔습니다. 600만 명의 학살을 지휘한 남자가 바티칸 도장이 찍힌 서류를 들고 유유히 유럽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히만만이 아니었습니다. 트레블링카 수용소장 프란츠 슈탕글. 그가 운영한 수용소에서만 약 9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슈탕글 역시 후달의 손길을 따라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슈탕글은 훗날 체포된 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 후달 주교가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음식과 숙소, 그리고 새 이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호텔 체크인처럼 학살의 책임자에게 새로운 삶이 제공된 것입니다. 슈탕글은 시리아를 거쳐 브라질로 건너갔고 상파울루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15년간 평범한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한편 리옹의 도살자라 불린 클라우스 바르비의 탈출에는 더 충격적인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리옹의 게슈타포 책임자로 수천 명을 고문하고 처형한 바르비. 그의 도주를 처음 도운 것은 바티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방첩대였습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소련에 맞설 정보원이 필요했고
바르비는 완벽한 자산이었습니다. 미국 방첩대의 한 장교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나치 전범이 냉전의 체스판 위에서 새로운 쓸모를 찾은 것입니다. 바르비는 미국의 비호 아래 쥐구멍 루트를 통해 볼리비아로 보내졌습니다. 이 모든 도주가 가능했던 결정적 열쇠는 국제적 십자사의 여행 증명서였습니다. 전후 유럽에는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적십자사는 이들을 돕기 위해 여행 문서를 대량으로 발급했습니다. 문제는 신분 확인 절차에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공식 기록 대부분이 파괴된 상황에서 적십자사는 교회나 인도주의 단체의 보증만으로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바티칸의 보증이 있으면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1945년부터 1950년 사이 적십자사가 발급한 여행 증명서는 약 12만 건. 이 가운데 상당수가 나치 전범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적십자사는 훗날 공식 보고서를 통해 자신들의 시스템이 악용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1952년 후달의 이중적 행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나치 전범 추적에 평생을 바친 시몬 비젠탈이 쥐구멍 루트의 존재와 후달의 역할을 세상에 폭로한 것입니다. 바티칸은 거대한 압박에 직면했고 후달은 성당 원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달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회고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국적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박해받는 사람들을 도왔을 뿐이다. 수백만 명을 학살한 자들을 박해받는 사람이라 부른 것입니다. 쥐구멍 루트를 통해 도주한 전범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히만은 1960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스라엘 모사드에 체포되었습니다. 재판 끝에 1962년 교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슈탄글은 1967년 브라질에서 체포되어 독일로 송환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바르비는 1983년 볼리비아에서 프랑스로 추방되어 역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주에 성공한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야 정의의 손이 그들에게 닿았습니다. 하지만 쥐구멍 루트를 통해 남미로 사라진 전범 가운데 끝내 잡히지 않은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바티칸의 문서, 적십자의 여권, 그리고 한 주교의 왜곡된 신념. 이 세 가지가 합쳐져 역사상 가장 조직적인 전범 도주 네트워크가 탄생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정의를 외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